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국 여행 넷째 날 저희가 방문한 곳은 산시성 타이유엔이 위치한 진사 진츠라는 곳이었는데요. 진나라 진국 개국 제후인 당수위 당수부와 그의 생모인 읍강후 이장호를 기리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진사는요, 중국에서 현존하는 최초의 황실 제사 원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요, 진사 박물관 들어가기 전 이제 공원으로 이렇게 정비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워낙 이제 면적도 넓고 하다 보니까 박물관까지 들어가는데도 한참 걸어야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나무도 오래된 나무들이 많고 그늘지고 해서 이렇게 도란도란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럴만 했어요. 일단은 이런 공원에 오면 정말 넓어서 그런지 사람이 일단은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이날 날씨도 진짜 쾌청했고 햇볕에 나가면 따가울 정도로 약간 그런 날씨였답니다. 일단 이제 진사 박물관에 들어가면 이게 북송시대 때 이제 지어진 건물들이라서 정말 오래된 1000년이 넘은 그런 건물들이 이제 즐비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곧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이제 사당이 보입니다. 여기가 향로라고 하네요. 저희가 이게 보면 해설문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지역은 그냥 보면 역사를 모르고 보면 그냥 건물이구나,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꼭 해설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이제 이렇게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저희는 들으면서 보는,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이 가이드의 설명을 다 듣고 있답니다. 이렇게 4명이 향로 옆에 이제 지키고 있는데, 저 손을 보면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자세죠. 근데 그 무기가 옛날에는 나무로 되어 있어서 다 부식되고 이제 사라진 상황이라 이렇게 동상만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이 여기 관광 성수기라고 해요. 여기가 약간 교육적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라서 방학 기간이라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 가장들, 그래서 관광객들이 여기저기 진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해설관들이 이렇게 해설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리고, 그래서 살짝 좀 정신이 없었답니다. 네, 저는 그 인파를 이제 촬영 그 앵글에서 좀 피하려고 이렇게 높이 들고 찍었는데요. 이게 입구에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붕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 그 토, 이게 채색 토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예뻤어요. 근데 이 색감이 그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 악기들 하며, 그리고 저 사람들의 그 표정, 그리고 이 의상의 그 색감들이 굉장히 고급졌어요. 이게 다 천연 그 색감으로 이게 물감을 들인 건데, 지금까지도 저렇게 변색이 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건 저 토들을 다 실제 크기 모양으로 규모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모두 한 16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말하면 정말 예술인들이죠. 왕실의 악단 예술인들을 이렇게 토로 만들어서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어요. 이곳 진츠 진사에는 정말 1000년이 넘은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곳에서도 가장 메인은 바로 그 진나라 진국 개국 제후인 당수부의 생모 읍강후를 그리기 위해서 지어진 바로 성모전입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굉장히 웅장한 그 건물이 성모전인데요. 이 읍강후가 중국의 최초 여성 정치인이라고 불릴 만큼 그 시대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는 저 누워있는 측백나무는요, 무려 3000년 전에 심어진, 주나라 때 심어진 나무라고 합니다. 와, 굉장히 정말 딱 봐도 고목이죠. 여기 건물들을 정말 자세히 보면 저렇게 용이 기둥을 타고 감고 올라가는 저 모습을
그 일일이 다 이렇게 조각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그 8마리의 용이었는데 모양이 각기 달랐어요. 지금 보는 저기는 제사를 하기 전에 그 제단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곳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사면에 보면 다 이렇게 뚫려져 있는데 천연 최초의 냉장고로 불린다고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그런 제사 음식을 보관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 음식을 보관하는 이곳과 뒤에 그 성모전 사당 제사를 지내는 그곳 건물을 이어주는 그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최초의 육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두 건물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다리였습니다. 이것도 진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곳을 건너가야 하는데 저는 그냥 영상으로만 담아봤습니다. 1000년 전에 이런 건축이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 성모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들이 굉장히 다 오래된 그 간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네, 역사의 흔적이 느껴지죠. 새로 이렇게 보수를 해서 색감을 칠한 건물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풍지고 멋스러웠어요. 이 다리를 건너서 이제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그 읍강후에 크게 멋스럽게 만들어진 동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옆에 신여며 그리고 황관, 시승을 드는 그리고 이게 모두 다 여기는 특색이 실존 인물 크기와 동일하게 그 크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기도 역시나 색감이 진짜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네, 위험이 보이시죠? 여기는 여성 비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분은. 그리고 이렇게 요 안에 있는 이분은 황관인데요.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직접 왕후를 정면으로 눈을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해 들으려고 이게 왼쪽 귀, 오른쪽 귀를 쫑긋하고 계속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귀의 크기마저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분도 오른쪽 귀보다 왼쪽 귀가 더 크다고 합니다. 네. 확인할 길은 없지만 역사의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저기 보면 저 먼지 좀 닦아주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원래의 그 색감 그대로 잘 보존하기 위해서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색감이 정말 예뻤어요. 여기에 또 하나 걸작입니다. 바로 채색으로 된 신여 토가 42개가 진열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자세히 보면 현장에서 보면 오히려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로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당겨봤는데 정말 그 표정 하나하나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두 번째 빨간색 그 왕관처럼 벼슬처럼 되어 있는 그 왕관을 쓰고 있는 저 여성분이 예술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극을 하는 예술인인데 특이하게도 한쪽은 눈물을 머금고 있는 슬픈 표정이고 그 다른 한쪽은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이렇게 정말 그 감정 표현까지도 이렇게 도에 잘 드러낸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사에는 진사 3절, 찐즈, 산주에라고 하는 세 가지 조리가 있는데 방금 보았던 그 성모상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시녀상 이 두 개가 이 3절에 그러니까 3대 절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에 속하는 그런 귀한 역사 유물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잠시 후에 볼 텐데요. 너무 예뻐서 제가 이 시녀상을 사진들을 자료를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몇 개 준비해봤어요. 색감이 진짜 우아하죠. 네. 지금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색감 조합이 정말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자, 나오면서 이렇게 재해를 막아준다는 거북상의 머리를 쓰담쓰담 하고 네, 이 거북머리는 정말 반질반질 하더라고요. 자, 이 측백나무 3000년 된 측백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자, 나머지 진사 3절의 하나인 우물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중원 지역이라서 옛날에는 굉장히 물이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의 그 얘기를 잠깐 소개하자면 여기도 나무가 정말 특이한 나무였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베베 꼬여가지고 돼 있는 이 고목도 신기해서 하나 찍어봤고요. 자, 드디어 진양 제1샘이라는 이게 여기 진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산주의 하나인 우물이 나타났습니다. 가이드에 소개에 하면 이 시대 때도 고부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계속 물을 길어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밤낮 없이 물을 길어 날랐는데 어느 날 그 샘에서 신령님께서 이 그 며느리가 굉장히 착하고 불쌍하게 생각돼서 약간 샘을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물이 이제 계속 흘러나오게 됐는데 그 샘이 그때 그 우물이 되어가지고 이 평범한 착한 며느님, 평범한 아주머니가 이 지역의 그 물의 신으로 되어서 이렇게 동상으로 모셔놨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쉼없이 물이 흘러나온다고 해서 난로천이라고 해서 이 진사의 3절의 하나로 꼽히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찐스의 주요한 건물들은 다 돌아본 것 같네요. 이제는 슬슬 공원 쪽으로 다시 이동해서 나가는 길입니다. 네. 중국 관광지 치고는 그래도 인파가 그렇게 몰리지 않아서 구경할 만했고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입구로 다시 나가는 길에도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이런 회랑같이 만들어 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네,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벤치 대용으로 앉아서 쉬는 분들도 보였고요. 참 멋졌어요. 저는 이런 파릇파릇 그리고 약간의 이제 이런 채색감이 넘치는 회랑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영상으로 담느라고 네, 그 친구들과도 셀카봉으로 기념으로 이렇게 남겨봤답니다. 얼굴이 다 보이죠? 여행은 늘 이렇게 즐겁습니다. 자, 오전에는요 이렇게 진사를 다 돌고 오후에는 몽산 대불 여기도 정말 제 취향 저격이었어요. 저 친구가 저희를 데리고 갔는데요. 이제 산 속에 대불이 모셔져 있는데 저는 대불도 좋지만 이 과정이 올라가는 산으로 들어가는 이 도중이 너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참 정비도 잘 돼 있고 깨끗하더라고요. 오전에 찐스를 한 2시간 정도 돌고 이제 오후에 이렇게 점심을 간단히 먹고 올라가는데 쉬엄쉬엄 오대산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여유로운 일정이었어요. 여기 계곡이 흐르는데 특이한 게 이 계곡물이 약간 광물질이 많이 섞여 있대요. 그래서 저렇게 흙으로 된 데는 약간 빨간색으로 변하지고 손을 씻어봤는데 정말 일본에서 온천을 하는 느낌 있잖아요. 매끌매끌한. 그래서 발도 담그고 손도 씻고 그러면서 네, 대불을 만나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등산하는 느낌이었어요. 뭐 등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둘레길? 네. 이렇게 연못처럼 만들어졌는데 줄넘다리까지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저렇게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공기도 너무 좋고 저는 중국 가면 정말 그
그 도시의 그 오염된 공기가 너무 싫었는데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면 네, 와 이것도 너무 운치 있게 잘 만들어졌었죠. 한 번 더 건너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물이 저렇게 색이 맑지가 않은 게 저 물에 광물질이 그렇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끈매끈하고 마치 또 유황 온천은 따뜻하지 않는 자 대불이 보입니다. 저 위에 보이시나요? 저게 산에다가 이렇게 깎아서 만든 건데 몸통까지는 산에서 그 산채 그대로 이제 깎아서 만들고 머리 부분은 이제 따로 제작을 해서 올려서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참 부처님상은 보면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저렇게 옆으로 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불상은 멀리서 보는 게 완벽하게 더 볼 수 있어서 저희는 올라가지는 않고요. 봉산 대불 이렇게 해서 오후 일정까지 네, 다 마쳤네요. 참 여유로운 오대산에 비하면 정말 이날 여행은 여유로운 그런 일정이었어요. 네, 한 번 더 대불을 감상하고 여기는 평일이라서 정말 관광객이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도 적고 한가한 이런 곳에 가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중국 하면 저는 정말 사람이 많은 곳은 아무리 좋은 자연 환경이라도 지치더라고요. 네, 이렇게 중국 여행 넷째 날 소개해드렸고요. 내일도 계속 이어집니다. 구청을 다녀왔어요. 빙야구청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